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지역 분석과 실전 경매를 여행처럼. 자, 오늘 멘토 이영욱의 부동산 여행 시간에서는 이번 주 주간 경매 시황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기사 두 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먼저 매일경제신문에서 2023년 11월 7일자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수익형 부동산 대장주의 몰락, 마음대로 팔지도 못해 도대체 무슨 일이라고 지금 제목에 나와 있죠.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서 약 18%가 다운이 됐고, 역전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고, 서울 오피스텔 낙찰률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크게 본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방식이 차익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는 경매라는 툴을 이용해서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러니까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의 차이에서 얻어지는 차익형 부동산 투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시드를 마련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다달이 월세라고 하죠. 상가이든 또는 오피스텔이든 또는 원투룸 빌라든 간에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은행의 이자처럼 매달 들어오는, 주식의 배당처럼 매달 인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부분들을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수익형이면 내가 들어가는 시드가 있을 거고,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되는데, 대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 월세를 내가 150을 받는데 예전 같았으면 대출 이자가 한 70만 원 정도면 됐었는데, 이제 대출 이자가 뭐 120만 원이야. 그러면 예전에는 뭐 한 7, 80의 순이득이 생기지만, 이제는 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때문에 한 30만 원밖에 또 이득을 못 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이자도 못 갚을 만큼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조금 사그러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우리 정말 지역을 불문하고 우리 역전세, 깡통전세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이 이 매매가에 비해서 정말 갭이 작았단 말이죠. 근데 오피스텔에 대한 인기가 수그러들면서 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매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보증금만큼도 우리가 낙찰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염려 때문에 오피스텔 지금 낙찰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10%도 안 되게끔 지금 나와 있대요. 여기 보게 되면 서울 오피스텔 경매 낙찰률이 8개월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지금 지난달 10월 달에 오피스텔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에 약 9.6%, 지금 현재 아파트의 낙찰률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30%가 약간 안 되는, 즉 3분의 1 정도가 약간 안 되는 수준에서 현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가 낙찰이 되고 있는데, 낙찰률입니다. 전체 진행되는 건수 분의 낙찰되는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지, 감정가 대비했을 때의 낙찰된 낙찰 어 매각가율, 즉 낙찰가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9개 낙찰됐다면 9%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아까 그 전세 보증보험이 지금 많이 강화됐다고 그랬죠. 그 내용도 여기 기사에 언급을 좀 해 놨는데, 지난 5월부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반환보증보험이 좀 강화됐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공시 가격의 150%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5월부터는 공시 가격의 140%로 책정을 해 주고, 또 주택 가액의 90%까지니까 공시 가격 140%에서 그걸 주택 가격으로 보고 그 가격에서의 90%까지 보증 요건을 삼으니 140% 곱하기 90% 하니까 126%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보증 강화 요건이 오피스텔에서도 적용이 되고, 더군다나 오피스텔은 취득세는 똑같이 그 상가나 마찬가지로 4.6%를 내게 되지만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세금 부과가 추후에 또 있게 되죠. 이러한 불안한 점들 때문에 오피스텔 낙찰률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 지금 첫 번째 기사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사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연예인 유인나 씨인데 유인나 씨가 지금 거주하고 있던 용산의 고급 아파트 잘 아시죠? 우리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회가 되실 거예요. 이게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일리 지금 2023년 11월 7일자 기사를 보고 있는데 경매까지 갔던 유인나 용산 고급 아파트 오늘 해결. 이게 무슨 말일까 또 궁금하실 건데 전반적인 우리 경매에 대한 절차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유인나 씨가 20억 원을 주고 전세 보증금이죠. 그래서 이달 즉 11월 7일까지 만기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집주인이 유인나 씨는 임차인이에요. 아무 잘못 없죠. 근데 집주인이 지난 4월 달에 압류가 걸리면서 근저당도 무려 1억 4,400이 걸렸대요. 그런데 이 매가가 지금 한 40억, 50억 이렇게 하는 아파트라서 이 근저당권 1억 4천 정도는 사실 굉장히 소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경매에 나와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매가 대비했을 때 그 담보대출 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어디서 융통을 하더라도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인 채권자로서 어떤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던지 지금 경매로 좀 들어오고 있다가 이 이데일리 기사에 의하면 최근에 이 빚 변제를 이제 하는 걸로 합의를 했거나 빚 변제를 해서 취하될 예정일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유인나가 새 들어 사는 대표적인 아파트 레미안 첼리투스가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레미안 첼리투스 잠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서 보듯이 여기 한강 남단에 있는 동작역이죠. 우리 현충원 위에. 자, 동작역에서 우리 동작대교 건너면 바로 이제 이촌동 나오죠. 이촌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촌동 쪽에 LG 한강 자이에서부터 한강 맨션 3익, 이촌 삼성 리버 스위트 왕궁, 그 유명한 왕궁. 그 옆에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촌역 경의중앙선 이촌역 아래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한강변 앞에 있는 우리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하는 아파트예요. 잠깐 모습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지금 레미안 첼리투스에서 이제 이 방언벽 넘어서가 한강이고 바로 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요 강북민도 타다 보면 요 아파트 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차에서 유찰됐고 2차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집주인이 최근에야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서 빚 갚으면 이제 채권을 변제를 했으니까 이제 취하가 이제 돼서 신청을 해서 취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44억 1,300만 원으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경매에 붙여졌고 유찰된 가격은 35억이었대요. 35억. 그런데 지금 이제 취하가 될 예정이라고 나오고 제가 문건 송달력 봤는데 아직 그런 이슈는 안 나왔지만 곧 우리 법원 정보 법원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도 그 내용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물건 개인정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는 못 보여드려도 사건 잠깐 참고하시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이에요. 자, 용산구 이천동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요 물건인데 유인나 씨가 물론 회사도 있고 매니저가 있으니까 대응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파트고 전용 37평이고 그리고 44억 1,300에 나왔다가 12월 5일자에 원래는 이제 매각 예정이죠. 근데 아까 기사에 의하면 이게 취하될 것 같다라고 나왔었고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우리 권리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임차인에 여러분 많이 모시는 이름이 나와 있죠. 유인나에서 전입이 2021년 12월 21일이고
제가 반드시 전입 신고할 때 확증일자 같이 찍으라고 했었죠. 자, 오늘도 오전에 어떤 수강생분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전입 신고를 했는데 확증일자를 안 찍었대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확증일자를 안 찍게 되면 먼저 배당을 못 받게 돼서 나중에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물론 소액 임차인일 경우가 아닐 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낙찰자가 물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정일자는 반드시 찍어 두셔야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배당받고 나갈 수가 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낙찰받는 사람한테 받아 나가야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유인나 씨처럼 전입신고할 때 확정자 찍어 두시고, 배당 요구 종기가 2023년 7월 3일이죠. 자, 6월 29일 며칠 전에 배당 요구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20억을 집주인이 한테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 물건이 경매에 나가면 내가 이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겠다. 그런데 지금 보다 보면 대항력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인나 씨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금 근저당권이 2018년 9월 27일자예요. 즉 근저당권이 소위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텐데 소액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1억 4,400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것도 사실은 일부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세가 예를 들어 뭐 40억에서 45억이래. 그렇게 되면 요거 1억 뭐 3천이라고 하더라도 유인나 씨가 배당 요구도 했고 확정일자도 찍었으니 더군다나 전세권도 찍어놨죠. 물론 전세권이 없어도 이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다 받아갑니다. 전세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대응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없어질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여기 밑에 있는 용산구에 압류가 만약에 당했으라면 먼저 다 임대차 보증금보다 더 위로 최우선 변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최우선 변제 아까 제일 위고 그 아래가 당해세죠. 당해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텐데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확정일자를 지금 먼저 찍었다면, 즉 압류의 법정 기일이 늦고 확정일자가 먼저 위라면 이 용산구 압류보다는 유인나 씨가 더 먼저 배당을 원래 받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건 일단 내려놓고요. 기본만 알게 된다면 유인나 씨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임차인으로서 어떤 이런 경매 이런 사건에 같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차곡차곡 여기 있는 것처럼 애초에 임대차 계약했을 때 전입신고 확정을 다 찍고 법원에서 경매 들어갑니다 하고 통보 오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하세요라면 유인나 씨처럼 배당 요구하고, 그리고 집주인이 만약에 좀 다행스럽게도 갚았다면 유인나 씨가 뭐 계약 갱신을 하든 아니면 2년만 딱 살고 이미 그런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가든, 이렇게 안전한 우리 임차인의 어떤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우리 오피스텔 및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우리 낙찰률 저조라는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고급 아파트들도 연예인도 또는 우리 지인들도 경매에 어떤 그 사건에 같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라기보다도 거기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이슈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 차근차근하게 경매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숙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매 시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차근차근 경매 시황 뉴스 같이 보시면서 안목 키워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경매든 지역 분석이든 궁금할 때마다 또 짧게 시간 내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 구독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